약용식물 효소 저장용. 비닐하우스 짓기, 그 이야기 첫 번째. 그를 알게 된 건 내가 앞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산 너머 남촌이 궁금하여 찾아간 첫날에는 자그마한 체구의 한 노인과 안악돌 뿐이었다. 그중 가장 젊어 보이는 여자의 남편을 알게 된 건 세 번째 거기에 갔을 때였다. 첫눈에 나보다 젊게 보인 그 여자는 알고 보니 한참 위였고 한 잔 술이 들어간 김에 누나로 삼았는데 성이 고씨다. 고씨의 남편이 바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정씨다. 정씨는 본디 인천 사람으로 줄곧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한다. 레일 전기선을 만드는 곳을 직장으로 삼기도 하고 공사판을 전전하기도 했으며 한동안 코딱지만한 상자에 갇혀 복권 장사를 했단다. 작은 공간에 갇혀 그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걸 게을리하고 식탐을 부린 탓에 군살이 늘어나 한때는 100kg이 넘으면서 이런저런 질병을 원치 않게 얻었단다. 몸이 그 지경이 되고서부터는 자신의 존재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다가 아들을 장가 보내 얻은 며느리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꾸었다는데 며느리 자랑하는 팔불출 시아버지라고 놀려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며느리는 진짜 착한 데다 너무 똑똑해요. 아들은 나 닮아 무뚝뚝한 데다 남에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홍시를 사서 왔어요. 부랴부랴 와서는 봉지를 뜯는데 홍시가 형태도 없이 뭉그러졌더라고요. 며느리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아깝다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고는 알뜰하게 봉지를 싹싹 핥아먹더라고요. 이렇듯 정씨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며느리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정씨가 불어난 몸과 잃어버린 건강을 찾으려고 한 것도 며느리 때문이란다. 나 자신을 포기하면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을 한순간 했어요. 그날부터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 빼기에 들어갔어요. 외발 자전거도 타고 걷기를 부지런히 한 결과 나중에는 30kg의 필요 없는 살을 뺐어요. 순수하고 순박한 정씨에게 앞으로 죽는 날까지 형님이라 부를게요. 했건만 정씨는 내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 까닭이 있는데 나는 며느리에게도 말을 놓지 않는데 그게 편해요. 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형님이라 부르는데도 그는 나에게 사무적인 관계처럼 일했어요. 저랬어야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란 걸 눈치채기가 어렵지 않다. 오늘 아침에 그런 정씨가 트럭을 타고 왔다. 청바지에 티셔츠, 모자를 푹 눌러 쓴 정씨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차림으로 하우스 짓기를 도우려고 온 것이다. 정씨의 트럭이 세상을 보는 창에 나타났을 때 얼른 안에 들어가 첫째를 깨웠다. 형님, 내일 아침에 깨워요. 알았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도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걸 아는 첫째가 오늘의 일을 두고서 한 말에 따라 깨웠더니 금방 알아듣고 방에서 나왔다. 오자마자 일을 서두르는 정씨를 안에 불러들여 커피를 권했다. 아침을 먹고 왔다는 정씨의 말에 나와 첫째는 밥 먹기를 거르고 일에 나섰다. 힘든 일을 할 때도 첫째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한 끼 건너뛴들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어제 우리가 터를 잡아둔 것은 정씨가 거기에 오르면서 쓸모가 없었다. 길이 10, 폭 5m로 맞추어 금을 그은 걸 무시하고 정씨는 파이프 숫자에 맞추어 크기를 정하자고 하기에 동의했다. 숫자를 생각하면 나는 머리가 아프므로 파이프를 모두 쓰려면 간격을 몇으로 해야 하는지 두 사람이 알아내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수평으로 다지지 않은 땅에 줄을 치고 괭이로 표시하고서 본격적으로 일에 들어갔다. 파이프의 2배쯤 되는 수말뚝을 평균 45cm쯤 해머로 내리치는 일을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순서를 정해 번갈아 했다.
어렸을 적 물고기 잡으려고 힘게 버거운 큰 망치로 바위를 두드려 팬 후 처음인 무거운 망치를 몇 번 내리치기도 전에 이마에는 땀이 빗물처럼 타고 흘렀다. 땀을 이기지 못한 건 첫째도 마찬가지인데 배출하는 양은 나보다 적다. 반면 나이가 더 많은 정씨는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서 그는 벽돌 쌓기로 먹고 살 때 한여름이면 달궈진 그걸 만지면 손이 녹을 지경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땀을 흘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씨는 더위에도 강하지만 추위도 안 탄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디 건강을 축복으로 받아 태어난 사람임이 분명하다. 26개의 파이프를 번갈아 망치질하여 박는데 반나절쯤 걸렸고 그 사이 내가 흘린 땀을 모두 모았으면 두어 사발은 될 것이다. 점심을 준비한 건 버커리로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일을 젖혀두고 자진해서 장보따리를 낑낑 들고 나타난 게 저기 고맙다. 후에 가지 않고 일을 같이 했다. 넘어가는 해가 나무 틈으로 비칠 즈음에 모기가 하나 둘피를 빨려고 달려들었다. 땅에서 180cm를 기준으로 긴 길이에 맞추어 수평을 잡아 파이프를 이어대고 돔 천정 가운데와 측면 중간을 겨냥하여 고정하고서 하루 일을 접었다.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데다 이기지 못하는 정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혀가 구부라졌다. 그래서 정씨의 아내 즉 내가 누나로 부르는 산 너머 남촌 사람에게 전화하여 여기서 재우고 내일 바로 일에 들어간다. 라고 동의를 얻었는데도 정씨는 고집을 꺾지 않고 돌아갔다. 가는 동안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 2013년 7월 26일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재